오늘 이 자리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제가 목이 조금 별로 시원찮아서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려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현안인 방송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발제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언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늦게 제가 미디어 정책 영역을 나름 연구한다고 2000년 이후 서울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공영방송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유료 방송 얘기도 했고, 최근에 OTT 등등.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얘기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런 얘기들이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너무나 시급하게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사실 다른 것들은 별로 이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아왔던 저널리즘 영역, 바로 종이 레거시 신문으로 대표되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상파 방송의 보도로 대표되던 그 언론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공부해왔던 이 미디어 영역의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저희가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도 사실은 안타깝고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정말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기회를 미디어 연대에서 마침 주어가지고, 미디어 연대가 조금 더 폭넓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약간 보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지금 전 세계도 그렇지, 전 세계 언론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언론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그 위기에 대해서 슬라이드 그냥 말씀. 그러게 제가 나가서 할까요? 내용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위기의 양상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제가 여기 독자 수 감소,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라는 그 기구에 지금 장을 맡고 있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데, 뭐 하는 데냐면은 대한민국의 주요 신문사, 방송,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지난달 말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충격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는 뭐 공개적으로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종이 신문의 독자 수는 굉장히 줄었는데 그게 지난 한 해 심지어는 더 줄었습니다. 정말 바닥 밑에 지하실이라고 지하실로 떨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젊은 세대 20대 30대는 뭐 이미 젊은 세대가 아니라고 보이고 20대 그다음에 또 10대로 간다면 그 생애에 단 한 번도 그 종이신문을 펴서 기사를 읽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종이신문만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뉴스라는 것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이제 곧 이 사회에 그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 같은 서울대학교에서 그 24년 동안 그 거의 같은 과목을 쭉 가르쳐 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소개했으면 충격적인 제가 경험을 한 게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너희 신문 보니 이거는 뭐 물어보지 않은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오래됐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제 개인적으로 충격받은 뉴스가 있어. 그래도 이 뉴스는 알겠지. 다른 데서 봐서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속으로 어떻게 이런 뉴스 너희들 신문을 안 보지만 그래도 포털은 보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포털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예 뉴스라는 거를 왜 봐야 됩니까? 그걸 뉴스 회피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저는 그게 이제 다 물려있는 문제로 언론에 대한 어떤 불신하고 이제 또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게 언론사에 근무하는 언론인들의 사기 저하 또 언론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보상의 위축 이런 문제로 다 물리고 여기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AI 간단한 키워드 몇 개면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샘플도 보여줍니다만은 정말 명령어 2개만 하면 제가 그럴듯한 기사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AI 혁명까지 더해지면서 우리가 알아왔던 아까 제4부라고 그랬는데 제4부가 사라질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저는 도래하였다. 지금 너무나 아찔하고 안타깝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엔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하나 위로 올라오시죠. 자, 제가 들려는 거 이거는 뭐 이미 잘 알려진 얘기고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저는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언론이 정말 불필요한 거 아니야? 언론이 불필요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안 보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전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흔히 환경 감시. 그때 환경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환경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삶을 때로 옥죄는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 저는 지금 이 21세기 AI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더욱더 속된 말로 은밀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고 정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지배되는 바로 그런 시대로 저는 지금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되어야 하고 비판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은 지금 한층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은 더 필요 없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고, 누구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풀리면서 그렇게들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들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합니다만은 언론은 전혀 회복의 기미를 못 보이고 있다. 자, 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언론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겠는데, 저는 일단 그간의 학계의 논의들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언론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지금까지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면 그 언론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학계의 논의가 상당 부분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론 개혁 논의라고 부른 부분이 이제 그것입니다. 언론의 문제가 바로 언론이 위기를 겪는 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체가 문제이고, 언론의 위기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그 언론을 어떤 식으로든 혼을 내야 하고 규제해야 하고, 바로 언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언론인들의 어떤 말로는 책임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제약해야 한다라는 바로 이런 논의들을 학계가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서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그것이 학계의 논의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논의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바로 언론을 징벌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입법이라든가 또는 언론을 겁박하는 각종 행정 권력의 행태로 어떤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학계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냥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토론 중에 하나로 끝나고 있지 않다. 여기 정치 시스템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정치 권력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반헌법적인 그런 논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민주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거는 이런 얘기, 자기들이 해온 얘기가, 학계에서 해온 얘기가 바로 이런 정치 권력의 언론 통제, 징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되면서 최근 들어서 논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권력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개혁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논의들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 글에 썼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어떤 보수적 시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민은 바로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이 사회의 행동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식의 논의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또 한 가지 학계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학계가 적극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학계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냥 당연한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이거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언론의 편향성 인식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언론이 정파적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양극화되어서 진보 보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자기들 하고 싶은 소위 말해서 내 편에 대해 입맛에 맞는 얘기만을 하고 상대 또 다른 언론은 또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바로 이런 식의 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막 이런 주장. 그다음에 뭐 들어보셨겠지만 필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인식의 틀에 딱 갖추어서 그 갇힌 채로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계속 보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 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합니까? 저는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김순덕 제가 존경하는 김순덕 그 대기자님 지금 이제 고부님이 컬럼니스트라고 이제 그 당신을 부르고 계시던데 오늘 아침 글을 봤더니 동아일보하고 그 한겨레 신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차이가 편향성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모름지기 언론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야. 또는 언론이라면 관점이 있는 것이고 그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편향성이고 그것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것이 그래서 언론이 이제는 정말 쓸모없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은 그냥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 어떤 이유로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그 동료 언론학계의 그 선생님들하고 또 뭐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그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미디어 언론의 영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언론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렸을까?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나? 또는 지나치게 진보 성향의 미디어들이 강화되고 있나? 이 조사를 그건 정말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그냥 분석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시작한 지 5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언론의 편향성 인식, 그래서 언론을 악마화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언론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걸 넘어서 심지어는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저 언론의 편향성 인식 바로 이것이 저는 뭐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라면 모름지기 그런 주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하고 실제 언론이 편향되었는가 그것이 건강한 어떤 논조의 범주를 넘어서 정말 위험할 만큼 어느 한쪽으로 쏠렸고 소위 괴담 수준으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예요. 심지어 대부분 그런 주장들을 거침없이들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타당한가 그걸 검증해야 하는 것은 학계의 역할입니다. 학계는 그러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학계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 같은 데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일부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 언론의 편향성 인식은 검증된 바 없고 저것은 굉장히 오히려 위험하다. 저것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 언론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화 AI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현재의 언론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거는 세상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가르치는 대학 같은 곳이 제일 변화에 늦은 곳인데도 요즘 변화한다고 난리입니다. 맨날 모여서 어떤 커리큘럼 바꾸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 영역 찾아가는 거,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변화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과 언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이 겪고 있는 일은 변화가 아니라 분명히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면서 분명히 건강한 방향으로,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바로 상황을 분석하고 언론이 물론 주도해서 그 변화를 끌어가야 합니다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학계입니다. 그런데 학계는 바로 언론에 대한 언론의 어떤 문제, 부풀려진 문제, 이런 것들, 어떤 규범주의의 저는 그걸 형식화된 규범주의라 불렀는데, 현실 속에서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이상적 기준을 가지고 언론을 비판하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을 그냥 오히려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언론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언론의 위기를 부추겼거나 방조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학계가 앞장서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제도인 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언론을 어떻게 언론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권력을 비판하고, 그것이 진보건 보수건 부당한 바로 비상식적인 이 권력을 비판하고,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의 아이들한테 물려줄 바로 이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 언론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지원자 역할을 빨리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반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는 이런 생각을 너무 늦게 가졌고, 진작에 이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가졌고 좀 반성을 많이 했고,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되고, 시민 사회도 저는 아니고 언론 스스로 이제 변화를 끌어가야 하는데, 언론 현장에 그런 동력을, 바로 그런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가? 혹시 언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밖에서 사회가 도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2021년 가을에 제가 연구년이었는데 그때 언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소위 필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동아일보에 가고 싶었는데, 또는 한겨레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 바로 심지어는 저는 근데 그 이유를 짐작합니다. 뭐냐면은 이 언론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비난에 시달려 왔고, 학자들이 입만 열면 소위 비판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언론이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한 언론사가 뭐 그냥 선뜻 문을 열어줘서 그 저랑 또 제가 한 번 더 영입해가지고 현장 연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한 신문사에 가서 그냥 5개월 동안 같이 좀 동거동락했습니다. 그 편집국 분들이랑. 그러면서 뭐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은 그 어떤 데이터를 모았고 인터뷰도 했고 굉장히 이제 보냈는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그 어떤 내용들인지는 여기 적혀 있고 다음 페이지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있었던 그 현장이고요. 굉장히 많죠. 저런 사진들이 뭐 수백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은 사실은 현장에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매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언론 위기를 소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주역이 언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학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는 그런 그 언론 현장의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때 제가 보고 듣고 인터뷰하고 또 수집한 데이터를 그 지난 2년간 분석해가지고 이제 곧 다음 주 월요일 날 책이 나오는 건 아니고 출판사랑 계약을 합니다. 네, 그 책이 나오면은 그 미디어 연대에서 좀 많이 사줄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그 농담이고요. 뭐 어쨌든 제가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요 발제문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희망을 보았습니다. 언론 현장에 가서 제가 느꼈던 심정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꼭 제가 간 신문사만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이가 없는 심정이었느냐면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바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그 전날 분명히 늦게까지 편집국에 있다가 분명히 또 그냥 가지도 않고 들러서 맥주를 또 뭐 그냥 늦게까지 마시고 집에 간 걸 뻔히 아는데 아침에 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모여가지고 계속 그 아침에 일선 기자들이 올리는 발제부터 검토해서 뉴스까지 챙기고 지면 짜고 그다음에 지면이 그다음에 데스킹하고 데스킹할 때는 정말 다 경험하신 화장실도 못 가고 전화도 못 받으면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서로 욕을 주고받으면서 데스킹 해가지고 간신히 면을 짜 놓은 다음에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판가리 하면서 고치는 밤늦게까지. 그러면 서로 저거를 제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보면서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랑 비교가 됐습니다. 대학이 만약 저렇게 일을 해서 연구를 하고 애들을 가르친다면 저는 진짜 많이 반성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회, 이 정치, 이 권력을 분명히 이 사회를 끌어온 것은 흔히들 무슨 정부가 잘했고 근데 정부가 잘하게끔 한 게 누구였습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그냥 몸을 갈아 넣어 권력을 감시하고 못하면 욕하고 그중에 일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회든 문제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권력을 감시하고 환경을 감시하고 때로
사회가 나아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권력자가 분명히 조심해야 할 이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얘기하고 꼬집고 또 비판하는 언론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일단 한 번이라도 그런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어프리시에이트 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반성을 하였고, 이 부분을 그런데 이들은 악마화되어 왔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매도되어 왔고, 이게 도대체 이 부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여기 뭐 학계 얘기만을 했는데 꼭 학계만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는데 언론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사회든 다 그렇듯이 정말 그 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로서의 시스템으로서의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그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